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 기원전 300년에도 인싸템이 존재했다. 당시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가장 선호했던 물건과 유행했던 스타일을 살펴보면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취향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이집트, 중국, 인도에서 유행한 아이템들을 알아보자. 고대 그리스에서는 전장에서 강함을 과시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였다. 특히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군대는 당시 최강의 전력을 자랑했으며 그의 스타일을 따라하는 것이 병사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유행이었다. 이 시대의 핫템 중 하나는 바로 마케도니아 헬멧과 화려한 갑옷이었다. 마케도니아 병사들은 가볍고 실용적인 디자인의 헬멧을 착용했는데 이 헬멧은 보호 기능뿐만 아니라 전장에서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또한 고위 장교들은 더욱 화려한 장식을 추가하여 강함과 지위를 과시했다. 특히 사자 머리 모양이 장식된 투구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선호했던 스타일로 용맹함과 왕의 권위를 상징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전쟁과 관련된 장비들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패션 아이템이기도 했다. 이집트에서는 전쟁보다 미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왕족과 귀족들은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곧 신성함과 권위를 상징한다고 믿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바로 검은색과 녹색의 아이라이너, 이른바 코올이었다. 이집트인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눈가를 짙게 강조하는 화장을 했는데 이는 단순한 미용 목적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었다. 강렬한 태양빛을 반사시키고 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집트의 귀족들은 향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최고급 향수는 프랑킨센스 유향과 몰약 같은 희귀한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부와 신분을 나타내는 필수품이었다. 향수를 몸에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방이나 의류에 뿌려 향기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한편 중국에서는 실용성이 높은 아이템들이 인기를 끌었다. 기원전 300년경 중국은 전국시대의 말기로 접어들었고 철제 농기구의 보급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다. 기존의 청동제 농기구보다 훨씬 튼튼하고 효율적인 철제 농기구는 농업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농부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홍계층으로 성장했다. 농기구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아이템이 되기도 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문자 기록 방식도 발전하기 시작했다. 대나무에 글씨를 새기거나 비단에 기록하는 방식에서 점차 종이의 초기 형태가 등장하면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필기 도구가 인기를 끌었다. 비단은 고급스러운 기록 매체였지만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대체재로서 종이 비슷한 재료가 등장한 것이다. 문서를 보다 쉽게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게 된 이 변화는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인도에서는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당시 인도는 마우리아 왕조 시대였으며 왕족과 귀족 여성들 사이에서는 고급 실크로 만든 사리가 유행했다. 실크 사리는 아름다움과 부유함을 나타내는 필수 아이템이었으며 특히 정교한 자수가 놓인 사리는 사회적 신분을 강조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아쇼카 왕이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채식주의 문화가 확산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도덕적, 철학적 신념을 반영하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육식을 피하고 채식을 실천하는 것이 깨달음을 얻은 지식인의 상징처럼 여겨졌으며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건강을 고려한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도 인식되었다. 이처럼 기원전 300년에도 사람들은 저마다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유행을 만들어갔다. 강함을 과시하는 갑옷과 투구, 아름다움을 위한 화장품과 향수, 실용성을 중시한 농기구와 필기, 도구, 그리고 도덕적 신념이 반영된 패션과 식문화까지 각 지역마다 시대를 대표하는 인싸템이 존재했다. 현대에도 패션과 기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듯 2300년 전에도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핫한 아이템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다. 여러분이라면 기원전 300년으로 돌아가서 어떤 아이템을 갖고 싶을 것 같은가?